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 복잡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형태는 이제 완전히 서로 연결이 돼 있는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다루겠습니다. 이후에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나 다른 형태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풀리 커넥티드 형태를 숙지하시면은 그 다음에 구현하는 것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게 그 뉴럴 네트워크 형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식을 이렇게 유도해 보면은 복잡하게 나와요. 저도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뭐 미분이라든지 체인룰이라든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지 이제 보충 강의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다가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한번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인 그 유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좀 수식이 좀 복잡하고 기호가 너무 정신없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묘미가, 특히 수학을 코드로 바꾸는 것의 묘미가, 수학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구현하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알듯 말듯하다, 뭐 복잡하다 하셔도 하나, 둘,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n개로 일반화하는 걸 고려하시고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 구현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복잡한 게 코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간단해지는구나, 그런 쾌감을 한번 또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합시다. 뉴런 하나가 있을 때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 입력 앞에 어떤 가중치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때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보통 affine sum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풋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뉴런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앞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입력이 항상 하나만 있을 때, x0만 있을 때를 다뤘죠. 그러니까 웨이트 제로가 곱해지고 거기에 바이어스가 더해지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복잡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늘려야 되겠죠, 개수를. 그래서 이번에는 뉴런 하나에 입력이 뭐 n개가 존재하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입력이 x0, x1 뭐 해가지고 xn-1까지 가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인덱스가 n-1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각각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가 w0, w1 해서 wn-1까지 가겠죠. 이때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입력 x0는 앞에 다른 뉴런에서 액티베이션 된, 활성화까지 된 출력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뉴런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이 뉴런 하나에 입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쭉 적어보겠습니다. 입력이 하나일 경우에는 입력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한 형태라고 그랬죠. 자, 입력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서 쫙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 x0는 웨이트 0를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w1, x1 웨이트 첫 번째 웨이트, 그 다음에 첫 번째 입력, 그런 식으로 쭉 해서 wn-1, xn-1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식에서는 바이어스 b를 그냥 더하는 형태였는데, 지금 보니까 wn.b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w가 붙어 있는 요 웨이트 가중치 값들은 전부 훈련하면서 변하는 값들이에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강의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어떤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내도록 백프로페게이션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때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요 가중치 값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때 바이어스 값도 훈련을 하게 돼요. 바이어스 값도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이어스 값 자체를 바꾸면서 훈련을 하도록 값이 변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한 방법도 있고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중치 값, 바이어스 값 B는 고정을 해놓고 바이어스의 웨이트가 곱해지는 형태처럼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구현하는 방식 나름인데 저도 처음 구현할 때는 요걸 따로 더해갖고 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이거를 이렇게 요게 이제 벡터 매트릭스죠. 일종의 그 로우 매트릭스 그리고 컬럼 매트릭스 이런 형태로 정리해 놓고 나면 이게 구현하기가 훨씬 간단해요. 그다음에 아이겐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제 텐서플로우에서도 구현을 할 때는 그 수학적인 부분은 특히 매트릭스하고 벡터 뭐 이런 거 다루는 루틴들은 그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외부 라이브러리를 갖다 넣고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곱하기만 딱딱 있는 형태로 구현하면 그냥 깔끔해지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의 형태로 묶기 위해서 B 앞에도 웨이트를 곱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현이라는 게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리고 퍼포먼스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좀 편한 형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현을 했고 그다음에 보통 요 B값을 그래서 1 넣게 돼 있어요. 아예 곱하기까지 빼버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하기가 좀 더 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까지는 이 강의의 범위를 좀 넘어가니까 따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형태에서 이 형태로 넘어가는 것 지금 얘하고 같은 형태거든요.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수학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게 아마 이산수학 같은 거 있을 거고 이산수학은 이제 이 강의 범위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게 뭐 그 딥러닝, 뭐 머신러닝 배우려면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 수학을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저 이제 그래픽스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픽스를 수년 가르쳐 왔고 또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리니어 알지브라 알면 좋아요. 그런데 요새는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부르는 부분은 라이브러리를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저도 박사할 때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이런 거 있으면은 저기 뭐 미국 무슨 연구소 뭐 NIST 뭐 이런 데서 나온 라이브러리 갖다 그냥 긁어다 붙여갖고 쓰면서 코딩을 했어요. 저도 뭐 그거 직접 코딩해 본 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요거 매트릭스하고 벡터 형태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내용은 거의 이해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지금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형태를 이해하시면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사실은 뭐 선형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네들을 이 형태를 그냥 그 선형대 수학 라이브러리를 집어넣고 뭐 분석해줘 이렇게 해서 돌려버리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형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입력 x0가 있고 x1이 있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앞에 가중치들이 곱해지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가중치는 가중끼리 따로 묶고 그 다음에 입력은 입력끼리 따로 묶어서 별도로 이렇게 정의가 된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은 보기가 깔끔하죠. 그 다음에 얘는 입력에 따라 변하는 거, 얘는 트레이닝 시키면서 바뀌는 거 이렇게 데이터 구조가 분리가 되죠. 여러 가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좋다는 점도 있고 구현하기 좋다는 점도 있고 아마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 좋다라는 측면 하나에서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로우 매트릭스 한 줄짜리 로우 매트릭스면은 그냥 벡터하고 동일해요. 근데 가로로 그리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컬럼 매트릭스인데 이것도 뭐 데이터의 형태로 보면 한 줄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벡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 로우 매트릭스의 매트릭스하고 얘가 실제로 연산을 해보면은 얘하고 얘 다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W0 곱하기 X0 더하기 W1 곱하기 X1 더하기 점점점 하고 얘랑 얘 곱해갖고 더하고 얘랑 얘 곱해서 더하고 그래서 얘하고 완전히 동일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게 깔끔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기도 쉽고 구현하기도 쉽고 이렇게 된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깔끔하게 하시면은 뒷부분 이어지는 데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해진 형태 이제 봅시다. 이번에는 입력도 여러 개고 뉴런도 여러 개가 됐어요. 뉴런도 여러 개가 됐어요. 자, 이런 경우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인풋으로 설명드렸는데 얘네들이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previous layer의 그러니까 앞 레이어의 출력을 그대로 여기다 꽂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현을 할 때 폼으로 쫙쫙쫙 돌려버리면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01, 02 지금 이제 제가 n으로 안 적고 2로 적은 건 이렇게 좀 정리할 때 편하려고 했고 사실 n개까지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그마 0를 결정할 때 0, 1, 2의 영향을 다 받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 세 개의 영향을 다 받고 마찬가지로 다 받고 영향을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죠. 얘네들이 연결 관계가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fully connected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그 레이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뉴런이 한 레이어 각 레이어당 그 뉴런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요 트레이너블 웨이트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는 요 W 값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 웨이트 값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훈련시키기도 훨씬 좀 편해지고 빨라지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 같은 기술들은 너무 많으니까 몇 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아까 입력 x0, x1, x2, b가 시그마 0가 될 때 요렇게 다 프로덕트를 해서 요 값이 결정이 됐고 그 유도 과정 아까 식을 보여드렸죠. 같은 걸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요 웨이터들이 인덱스가 다르죠. 0, 0, 1,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 관계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력 0에서 뉴런 0로 갈 때는 00, 02 from 요 뒤에 있는 거 인덱스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 입력의 인덱스가 여기 있는 형태죠. 그래서 W10 그러면은 첫 번 1번 뉴런의 값을 결정할 때 X0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덱싱이 되어 있는데 저 인덱싱을 한 거는 요 매트릭스 인덱스에 맞춘 거예요. 00, 01, 02. 그래서 매트릭스 볼 때 로우 컬럼 뭐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로우가 몇 번, 그다음에 컬럼이 몇 번. 이게 0번째 컬럼이죠. 기둥. 그다음에 1번째 컬럼. 그래서 로우 컬럼이니까 RC, C,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노테이션을 따라서 기재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이 거꾸로 간 거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할 때는 0번째 입력이 0번째로 가니까 00 뭐 이건 똑같을 거고 0번째가 1번으로 가니까 10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노테이션 붙이기 좋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프로그래머 마음입니다. 네. 수학적으로 서로 이제 공유하기가 좋으려면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매트릭스가 보통 엘리먼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뉴런이 많고 뭐 입력이 많고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다음에 이 예제는 입력 개수하고 그다음에 이 레이어의
뉴런 개수가 동일한 경우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매트릭스가 지금은 예를 들면은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컬럼이 4개고 그다음에 로우가 3개인 그러니까 3 바이 3 곱하기 4, 4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게 뭐 n 바이 n 매트릭스니까 형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인 형태로 추격해서 적을 때 이렇게 확 줄여버립니다. 얘는 이걸로 그냥 확 줄이고 얘는 여기로 확 줄이고 이 매트릭스는 이걸로 확 줄여버리고. 그래서 보통 뭐 논문이나 뭐 어디 뭐 기술 문서 같은 데 보면은 대학원 수준 보면 요즘 재밌는 게 이제 그뭐 프로그래머들이나 뭐 하시는 분들 거의 논문을 직접 많이들 보시죠. 예전하고 달라져가지고 예전에 교과서 보고 뭐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으로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직접 논문들을 많이 보시죠. 근데 논문 보실 때 논문에다가 적을 때 이걸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술 문서도 그렇고 적는 사람도 힘들고 읽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약을 해서 많이 적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런 걸 줄여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기술 문서 접하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orward propagation 제가 이전 강의에서 계속 feed forward라는 용어를 썼는데 최근 논문들 보니까 forward propagation, back propagation 뭐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그게 편해서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forward propagation of multiple layers.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어떻게 forward propagation을 하는가 하나 있을 때 제가 이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x가 입력이 들어오면 웨이트하고 이렇게 affine sum, affine sum 만들어서 시그마를 결정하고 걔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집어넣어서 액티베이션 밸류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 출력이 다시 웨이트가 곱해져서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곱해지고 더해져서 결정되고 그게 가고 계속 반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함수로 적어보면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y니까 y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y가 f1 시그마 1 요 f1 지금 뒤에 붙어 있는 여기 그 위에 붙어 있는 첨자는 레이어 넘버를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구현을 할 땐 조금 다릅니다. 구현을 할 땐 여기서는 이제 뒤에도 다시 설명할 텐데 레이어가 마치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서 0 이렇게 붙이는데 구현할 땐 보통 여기를 0으로 잡거든요. 그거는 이론을 설명할 때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따랐고요. 구현을 할 때는 구현 편의를 위해서 또 분리를 하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그마 1인데 시그마 1이 이거죠. 시그마 1이 F0 곱하기 W1, W 이제 어퍼 1 위에 붙어 있으니까 위에 붙어 있는 1이고 F0, 시그마 0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다음에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예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전개를 식으로 이걸 적으면은 레이어가 뭐 3개, 4개쯤 정신이 없죠. 구현을 할 때는 그냥 포문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각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거꾸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포문으로 돌리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구현을 해놓고 하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수학이 이렇다는 거를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적었어요. 다음에 플립 커넥트 레이어 제가 입력이 여러 개일 경우 레이어가 여러 개일 경우 얘기를 했고 다음에 결국 이제 플립 커넥티드가 복잡한 형태일 땐 이렇게 해서 쫙 늘어나겠죠. 레이어도 많아질 거고 밑으로 이렇게 그 뉴런 개수도 늘어날 거고 이 그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고 있을 거예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계실 텐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맨 앞에 이 입력들은 인플레이어라고 불러요. 인풋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렇게 두뇌가 있고 뭐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입력들이 뭐 이런 각들의 형태로 정리가 된다. 또 눈으로 봐갖고 시신경으로 이미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미지 어레이가 있고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웃플레이어가 있어요. 아웃플레이어.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아웃플레이어인 것처럼 그리지만 실제 이 y0값, y1 값은 요 값들, 액티베이션 된 요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에서 액티베이션 된 값들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게 아웃플레이어예요. 아웃플레이어겠죠? 그러면은 요 안쪽에 인플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얘는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고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서 출력해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안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숨겨져 있다. 히든 레이어라고 불러요.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 뇌과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학문 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세팅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헌 막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현을 하다 보면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좀 희미해지죠.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들 부른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어, 이렇게 층으로 보는 거죠. 데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전파돼서 올라가는 구조겠죠.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노테이션 적어놨는데 여기 F1, 2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요 값이 이게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주의사항으로 적어놓은 게 인플레이어 값은 액티베이션이 이미 거친 형태라고 거친 후라고 보고 이렇게 반복된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값은 그냥 값 자체가 들어오는 거지 얘를 다시 액티베이션 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가 살펴본 코드들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아마 이유가 있겠죠.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논문 같은데 보시면 시그마 WX 뭐 F는 뭐 다시 시그마 뭐 W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을 거. 구현할 때도 그냥 포문으로 돌려버려요. 한 부분 구현하고 그냥 돌리고 됩니다. 자, 이거 설명을 여기로 갈 때 W0, 1, 2하고 바이어스가 있고 W0, W1, W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가 있고 입력 있고 여기 이제 웨이트 값들의 매트릭스가 있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들, 원소들, 엘리먼트들은 얘네들은 전부 트레이너블한 밸류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백 프로페게이션을 할 때 요 값들을 쫙 바꿔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뭐 훈련을 시킨다는 건 요 값들을 바꿔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그마 값들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딱 시켜야 되겠죠. 액티베이션 시킬 때도 액티베이션 되기 전에 요게 시그마 값이 여기서 들어온 시그마 값들이고 이걸 액티베이션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는 뭐 렐룬이 시그모이드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값 레이어마다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위에 미첨자 이용해서 분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한다. 액티베이션에서 값이 바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현을 할 때는 보통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업데이트 때 그 함수를 통과된 값을 다시 대입하는 형태로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F 값이 다음 시그마 값으로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는 X0, 1, 2, B가 이제 여기 곱해진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F0, F 값들이 이렇게 웨이트 매트릭스에 곱해지게 되겠죠. 근데 제가 첨자가 위에 보면 얘는 전부 0들이 붙어 있고 얘는 전부 1들이 붙어 있어요. 이 얘기는 요 연결관계에 가지고 있는 가중식 값들하고 요 연결관계가 가지고 있는 가중식 값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어가 늘어날 때마다 훈련시켜야 하는 가중식 값들이 확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가 만약에 더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반복하면서 폴드 프로포게이션을 하게 되겠죠. 피드 포월드 할 때 결국은 이렇게 매트릭스하고 벡터 곱하기 형태, 요것도 매트릭스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하고 매트릭스가 곱해서 다시 벡터 혹은 매트릭스, 컬럼 매트릭스가 나온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딱 봐도 연산량이 얘가 많죠. 누메리컬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수채석 같은 데 보면은 그다음에 뭐
물리 시뮬레이션, 뭐 게임 엔진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게임 엔진에서 사용되는 물리 엔진도 마찬가지고 뭐 복잡한 물리식들이 막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 요 형태로 유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리 방정식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옷감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옷감 위에 여러 가지 옷감을 아주 작은 이렇게 노드들로 쪼개요. 우리가 뇌 전체 구조를 이렇게 자그마한 뉴런으로 쪼개듯이 굉장히 작은 요소들을 나누어서 걔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지금도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결국은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해서 풉니다. 왜냐하면은 빠르니까요. 하드웨어 가속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GPU 가속 요즘에 뭐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딥러닝 쪽으로 길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본적인 엔진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렌더링 할 때 사용되는 루틴이라든지 뭐 텍스처링 할 때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라든지 뭐 등등 거의 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학적으로는 가속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는 거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같은 거 깔아놓고 테스트 해보면 CPU 속도하고 GPU 가속할 때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하나 어차피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폰 노이만 머신 구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는 밀어붙여갖고 쫙 지나가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빨라져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이점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진도를 쭉쭉 나가다가 추가 자료 이제 미분부터 해가지고 쫙 설명을 했는데 앞 강의를 많이 만든 이유가 이거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되면 앞에 있는 웨이트 값들이 바뀐다 뭐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는 제 강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지 아담 솔버라든지 기법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기법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강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으시면은 앞 강의로 다시 돌아가서 좀 보시고, 그다음에 연결관계를 이렇게 좀 유추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레이닝식을 이렇게 유도해 보면은 레이어가 여러 개일 때 일을 이해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일단 출력을 내보내고, 그 출력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요 웨이트 값들을 처음에 작은 랜덤 넘버로 초기화를 해요. 그다음에 그 랜덤 넘버에 대해서 어떤 랜덤 넘버를 어떻게 잘 줄 건가에 대해서도 논문들이 많아요. 이론상으로는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다음에 이터레이션 할 때 굉장히 잘 한다면은 웨이트 값들이 많아도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죽기 전에 훈련이 돼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어떤 y 값이 나왔을 때, 출력 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출력 값으로 얘를 훈련시키고 싶은 거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이 경우에는 요 웨이트 값들을 원하는 값들이 나오는 형태로 바꿔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제곱한 형태죠. 차이값, 에러라고 할 수 있는데 오차를 제곱한 형태, 그러니까 스퀘어드 에러를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가 적은 거겠죠.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값이 거의 0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0으로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이 시스템이 이 형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값을 내고 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웨이트 값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를 사용한다 그랬고, 이때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게 요 값, 요 미분치죠. 미분치.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라고 설명한다는 건, 아니 부른다는 얘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시켜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그 각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웃풋이 여기 있으니까 아웃풋에서 가장 멀리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뭐 저 값을 업데이트 할 때는 이 값을 바꿨을 때 y 값이 어떻게 바뀌고, 그 y 값이 바뀌면 이 값이 바뀌죠. y 타겟은 고정 값이니까 y 값이 바뀌면 이 값이 바뀌니까 우리가 저 파라미터 이 값을 바꿨을 때 어떻게 이 값이 바뀌는가를 알고 이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W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면은 이 값이 최저가 되는 W 값을 찾지 않겠냐, 이런 원리예요. 그리고 체인룰을 이용해서, 이것도 앞에 강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체인룰을 이용해서 이걸 보면은 EW죠. EW고 중간에 Y가 껴있죠. W 값이 Y를 바꾸고 Y 값이 E를 바꾸니까 이렇게 체인룰을 이용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 값이 나오는 과정이 아까 이런 과정들을 거쳤죠. 레이어가 여러 개 나오면 훨씬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체인룰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거슬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혹은 뭐 이거 나 제대로 막 다 내 손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연필 잡고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보시면 좋아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코딩할 때는 이게 뭐 함수 속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데 구현할 때는 그냥 포문을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구현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y 값이 거꾸로 추적해서 들어가면 F1이고, F1 요 시그마 값이 들어와서 액티베이션 된 거니까 F 시그마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요 시그마를 다시 풀어서 쓰면은 요게 F0 곱하기 W1 플러스 WB1 곱하기 B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요 보통 구현할 때 요 B 값은 그냥 같은 값을 넣어요. 보통 뭐 1 같은 거 그냥 넣어버리면 될 거고, 대신에 요 웨이트 값이 바뀌는 것처럼 구현을 하면은 아까 매트릭스 형태로 묶기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구현하기에 따라서는 그냥